3 그리고 서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력 2월에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2월에 을목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어저께는 갑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천건 10개,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가 순서대로 계속 순환해 가면서 갑목 일간이었을 때 그 다음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일간이었을 때 그 다음은 병화순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같은 오행으로는 둘 다 똑같은 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목과 을목을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입니다. 그래서 음목인 을목과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나무 같은 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양류목. 그래서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거. 그래서 양류목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수양버들 같은 거 보면은 나무 줄기가 물론 이제 본체는 좀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여타의 줄기는 바람 불면은 갈대 휘날리듯이 나무 줄기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내지는 칡넝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내지는 예를 들어서 호박넝쿨이라든가 박나무 있죠. 박나무 밤만 되면은 꽃을 피우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인데, 쉽게 말하면 화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넝쿨식물이죠. 넝쿨식물 이런 것들 모두 을목에 해당이 되고, 화목이라고 해서 개나리 같은 것도 개나리라든가 철쭉 같은 것은 풀이라기보다는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고 견고한 그런 나무는 아니죠. 반면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소나무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전나무 같은 거, 또는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이러한 좀 곧고 단단하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웬만한 나무 좀 잘 자라는 것은 뭐 10m, 20m 이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버팀목 같은 경우는 이제 쇠 가지고 철로 된 파이프 가지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지고 아시바 벤다 그러나요? 좀 뭐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집을 지을 때 그 외관에서 사람들이 건축 자재도 나르고 그다음에 발판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나무 가지고 그런 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 을목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든 나무 가지고 소나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아시마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틀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은 좀 단단하고 곧고 이렇게 큰 그런 규모의 나무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뭐랄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화초 내지는 화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가 다르겠죠.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목같이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얘는 없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주 목적의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제목. 나무, 여러분들 저기 목공소 같은 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큰 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재를 만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제가 좋아하는 그 뭐잖아요. 도마도 만들기도 하고요. 책상도 만들기도 하고, 장롱 같은 거, 원목 장롱 같은 거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요즘 장롱보다는 이제 붙박이로 해가지고 뭐 하이그로시라고 해서 좀 광택도 있고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그 원료를 갖다가 거의 제목 나무로 만들게 되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은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나무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때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을목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가지고 버팀목도 만들고 대들보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고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이 되는 그런 용도로서 을목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기 때문에 배합을 할 때 대체적으로 경금이라든가 정화 같은 것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것은 화초가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병화, 따뜻한 햇볕하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주면 된다. 그래서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을목이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병화 개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정화라든가 아니면 임수로서 배합을 하게 되면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공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만약에 간목이 제목으로서 써야 되는데 경금을 쓰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신금을 쓴다라고 봤을 때, 신금은 은금이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경금이 예를 들어서 도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비유를 하자면 뭐와 같냐면 조각도 같아요. 조각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버팀목과 같은데 그 큰 나무는 큰 도끼 내지는 큰 전기톱 같은 걸로서 다듬고 재련을 해야 큰 나무를 재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각도 가지고 큰 나무를 갖다가 재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조각도가 다 문드러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간목은 정관 신금 쓰는 것보다는 간목은 경금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을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금을 쓰느냐 신금을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금은 좋고 신금은 칠살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은 솔직한 말로 금을 쓰기보다는 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경금과 신금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어느 때 을목이 관성을 쓰냐면 여름 있죠. 여름은 사오미월을 이렇게 여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이런 경우에 경금 신금을 쓰는 경우에는 술을 생하는 용도로서 금을 쓰는 것인지, 을목을 갖다가 베어내거나 내지는 을목을 갖다 작벌하는 용도로 경신금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미월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하고 을목이다라고 하는 음목하고는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도 다르다. 간목은 칠살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을목은 칠살 편관을 쓰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관인 병화하고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제 미월 마찬가지로 사오미 남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여름이지만 이건 무화라고 해서 늦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또 미월에서 바로 또 신유 술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절기가 어느 계절이냐면 진술, 충미, 월이 이 4개월이 모두 환절기가 되는데, 대운에서 진술, 충미, 대운을 만나거나 월운에서 진술, 충미, 월을 만나거나 내지는 연운에서 진술, 충미, 연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변화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오미에서 신유술로 넘어갈 때 여름이라고 하는 어떤 권역에서 미월을 거침으로 인해서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갈 때 바로 호떡 뒤집듯이 뜨거운 여름에서 서늘한 가을로 넘어가지 않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완충지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 환절기에는 변동이 많고요. 또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고, 또 여기에 이런
변운에 사람이 적응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을 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혼동을 겪거나 내지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절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술충미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4대운, 5대운, 뭐 천간까지 있으면 이제 근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을 했던 사람이 미대운을 거치면서 이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갈 때 식당을 20년 동안 운영하고 미대운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식당을 관두고 다른 쪽으로 전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지는 이런 대운에서가 아니라 연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신사년, 그 다음에 이모년, 이렇게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개미년을 들어오면서부터 식당에서 다른, 그러니까 업종을 바꿀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감자탕 집을 하다가 또 내지는 이제 이르는 삼겹살 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 변동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이 진술충미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변화 변동이 좀 많고 내가 어떻게 의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는 이 계절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곰곰하게 자기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주변에 많은 좀 조언을 구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뭐 슬기롭게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월운이라든가 연운 같으면은 기간이 짧습니다. 연운 같은 게 1년이고요. 월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이니까 뭐 크게 변화가 주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오는 것은 거의 한 10년 정도의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때 잘못 적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대운을 맞이할 때 좀 많은 곤혹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약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봤던 그런 어떤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순히 그냥 계절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이 환절기 대운 때는 많은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로는 여름, 늦여름이라 하더라도 미월 역시나 고온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조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뜨거운 모래사장 같은 거예요. 물기가 없는 그냥 햇볕만 쨍쨍쨍쨍 받은 뜨거운 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모래에 을목, 화초를 심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거나 내지는 이렇게 을미일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물상으로는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미월은 여름이지요. 뜨거운 모래죠. 뜨거운 모래 위에 을목, 화초가 심어져 있죠. 뜨거운 모래 위에 화초,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선인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있죠. 가시. 이 가시가 그냥 가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잎사귀죠. 잎사귀죠. 그죠? 만약에 물기가 많은 그런 데서는 활엽수라고 하죠. 활엽수는 이파리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소나무라든가 선인장 같은 경우는 침엽수라고 합니다. 잎사귀가 바늘 모양 같이 되어 있죠. 왜 바늘 모양 같이 되어 있을까요? 그죠? 수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잎사귀가 그거에 맞게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미일주라든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 부족하게 되면 마치 선인장과 같습니다. 선인장, 물론 꽃을 피우는 선인장 있죠. 선인장도 꽃을 피우면 아름답긴 하지만 선인장 은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어떤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내지는 을미일주인 사람들이 수가 부족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성격이 예민하고요. 남들한테 상처 주는 말도 잘하고 온정을 베풀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살기가 더 급급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4, 5 미월에 태어나서 특히 미월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기가 없으면 마치 선인장과 같이 남한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기 때문에 병화개수를 쓴다라고 했는데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쓰기보다는 당연히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 사주 배합에서 우선이겠죠. 왜냐? 미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을목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말라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선인장이죠. 선인장. 가시돋친 선인장.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반드시 물을 얻어야지만 땅도 미월에 미토도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죠. 미토를 갖다 윤토할 수 있겠고, 을목이 땅에 물기가 있어야 을목이 뿌리 또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물이 있어야지만 을목도 뿌리가 윤택해지고 줄기와 잎사귀가 윤택해져야지만 을목이 화초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제목이라기보다는 화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월의 을목은 그러한 환경이 있다고 보더라도 미월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미월의 개수 4월, 5월 미월은 양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뜨겁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증발돼서 고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수를 쓸 때는 그냥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금이 있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는 했지만은 을목은 경금 내지는 신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에는 술을 생하기 위해서 관성을 쓰는 것은 이때는 을목이 관을 쓸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수가 있을 때 관성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용도가 있지만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생하지 못하면 목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제살이 태양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4, 5 미월에 금을 쓸 때는 반드시 물이 있는 상태에서 금을 써야지 금이 경금, 신금이 일간을 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아울러 쓸 수 있지만은 금수가 왕하지 않으면 굳이 다시 화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 단 중요한 것은 미월의 개수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음에 해당이 되는 음토가 되겠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것, 즉 토를 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육친으로 봤을 때 재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재성. 근데 음대 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 중에서도 정제가 아니라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격국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격국은 이것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미월은 토가 왕하고 일간 자체 목은 약하기 때문에 제다심 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제 왕한 사주가 된다. 이거는 간목이 어저께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도 격은 예를 들어서 정제격인데 일간 간목이 약하고 미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한 게 뭐냐면 을목은 화초가 돼서 미토를 보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간목은 대립목인데 미토 이거 작은 정제인데 이거 감당을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간목이다, 양목인 간목이다, 음토인 미토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인 차원에서 간목의 기운이 왕하냐 아니면
토의 기운이 왕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목보다는 토가 더 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간목이 미월이 아니라 인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재성이 왕한 것보다는 일간이 더 왕한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반대로 인월이 아니라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볼 때 원령을 중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령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한열의 개념과 왕세의 개념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양목, 음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령이 어떠한 오행이 왕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겁니다. 사오월은 화가 왕한 것이고요. 임묘월은 목이 왕한 것이고, 신유월은 금이 왕한 것이고, 해자월은 수가 왕한 것이고, 진술중미월은 뭐가 왕하다? 그렇죠.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제다신약,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미월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특징 고온, 건조하다 내지는 조열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을목도 약해서 을목도 도와줘야 되고, 또 미월 자체가 조열하기 때문에 조구도 해야 된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목이 먼저 필요할까요? 수가 먼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물이 먼저 있어줘야지만은 을목을 배양을 하고 미월에 열기를 식혀줄 수 있죠. 수가 있는 상태에서 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물이 먼저 있어서 을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말라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도 이렇게 축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선생님 토충이네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밑으로는 먼저 충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이 다시 시간 미시가 됐을 때는 이 축토는 이 미토하고 충하는 것이고요. 요 축토는 요 미토하고 이렇게 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충미충이 되고 얘는 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연월지도 충하고 월일지도 충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모두 못 쓰게 된다라고 보지만은, 연월지만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신금 개수는 못 쓴다 하더라도 일지에 있는 신금 개수는 쓸 수 있다. 즉 미월에 수가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수는 못 쓴다, 암장된 수는 못 쓴다 하더라도 일지에 있는 개수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월일지 모두 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단순히 연월지만 충한 걸로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 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처럼 연월이 충했기 때문에 얘는 보존이 된다. 단 미시가 됐을 때 이거는 충미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검증을 통해서, 이거는 임상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도 오늘 명식 중에서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 을목은 토를 제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지지로 토 3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간목이 아닌 을목을 가지고는 이 토를 제하기는 좀 매우 부족하고, 역시나 제다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고, 또 연간에 문제가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려고 하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은 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가 없을 때는 이거는 재성이 왕하죠. 그 왕한 재성 토가 7살인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살태 왕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을목이 더욱더 안 좋은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를 될 수 있으면은 출산택일에는 응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가 많고 거기다
7살까지 왕토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을목이 생활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을목에 의해서 피상받게 되면은 상해를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될 수 있으면은 좀 택일할 때 참고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아기가 오늘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생시에서라도 좀 합당한 생시를 찾아준 것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그래서 병자시가 된다면 맨 먼저 이렇게 될 때는 요거는 충미충이 되죠. 충미충이 돼서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요. 요 자수는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자축합토가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성이 토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왕한 재성이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신금에 의해서 을목이 피상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있어서 신금을 갖다가 좀 제하려고 하는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서 신금이 연간에 있는 신금이 시간에 있는 병하고 병신합수가 돼서 을목을 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연간에 있는 신금하고 시간에 있는 병화는 절대 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을목이 바로 저 신금이 을목을 극하려고 한다. 지지에 있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합이 됐기 때문에 자축 합이 됐기 때문에 이건 토가 다시 왕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수를 봤어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정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뿌리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좋은 점은 뭐냐면 해수를 받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을목을 생하게 되겠고 을목이 해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정화가 그걸 갖다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 전반적으로 생시가 그렇게 썩 좋은 생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12생시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정해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인에 뿔을 뒀지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에 수기가 부족한 목은 더욱 건조함을 만들 뿐이고요. 또 이렇게 토가 지지로 3개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토다 목절 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세도 물론 이제 금수운으로 가서 수기가 좀 살아나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진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선생님 경금 정관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지로 다 토죠. 술토 하나만 없다 뿐이지 다 축토 2개, 밑토, 진토 재성이 너무 많고요. 그 많은 재성이 신금, 경금을 생해서 을경합 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금은 을목을 갖다가 합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은 왕금이 을목 2개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그런 형국이죠. 대체적으로 걱정스러운 거 이렇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사시도 마찬가지죠. 신금이 을목을 바로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죠. 임오시 한번 볼까? 임오시 수가 천간으로 투출됐죠. 이런 경우가 바로 신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고 수를 생하려고는 합니다만 역시 수를 생하기 이전에 신금이 먼저 목을 보기 때문에 목이 어느 정도 상해를 완전히 안 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임수 자체가 뿌리가 매우 약한 것도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신시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제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약할 때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해가 요거는 등락해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을목에다가 간목을 봤기 때문에 근데 간목 자체도 지지에 뿌리가 없겠고요. 간신이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 이 토금이 많죠. 이 신금은 신중에 있는 임수는 을목에 때 용도가 되지만 이 연간에 있는 신금, 천간신금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일면에서는 나한테 병이 되는 칠세를 생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료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충미충이지만 유축 회금에서 다시 신금이 살아난다. 이거 을목 3개 있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 절대 일간이 왕한 사주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살태양한 것인데 구제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안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주이기 때문에 행여 태기를
안 하셨다면 이날을 택일할 필요는 없겠고요. 만약에 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날 태어난다라고 하면 생신은 제가 봤을 때는 정해시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